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집을 고치는 일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서 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을 수리하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겉모습만 보아도 오래전에 건축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하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지만 리모델링을 통하면 전혀 다른 주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거실이 넓어졌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문까지 달아 겨울에는 난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에는 붙박이 식탁을 따로 마련했고 식탁 아래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던 문은 뜯어내고 내부를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방 공간을 더욱 넓혔습니다. 침실에는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만들었고 욕실도 전면 보수하는 등 내부를 완전히 고쳐 전혀 다른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좀 넓은 평수 아파트를 찾아다 보니까 다 노후가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색상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바꿔봐서 좀 새 아파트 같은 분위기를 내고 또 이 지역은 벗어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등 가구를 포함해 31평짜리 아파트 리모델링에 들어간 돈은 모두 2,500만 원. 시중 비용의 70% 수준입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 힘들어 이사갈 필요가 없고 새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집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자 대형 건설 업체들이 잇따라 전담부서를 설립해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건축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기존 소형 업체들보다 30%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 이 회사는 다음 달까지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는 15년 이상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 찾아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한 16%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거의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최근 들어 용적률이 낮아지면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득이 사라진 것도 리모델링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18만 세대, 전체 아파트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데다 아파트 평수도 크게 넓힐 수가 없어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고층 아파트의 슬럼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리모델링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주택 수명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가까운 일본은 30년도 넘고 독일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데는 80년 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100년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규모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보면 막 신축과 이런 리모델링 부분이 3대 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시장 규모가 커지도록 되도록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건물. 내부에서는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거에는 증권회사의 전산센터였지만 리모델링이 끝나면 벤처기업을 위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16층 건물을 20층으로 올리고 내부 공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개월 정도.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기간의 3분의 1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지은 빌딩들은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면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건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기존 그 벤처 빌딩으로서는 외관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장과 내장을 모두 바꿔서 벤처에 맞게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진국은 전체 건설 시장의 3분의 1을 리모델링 사업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도심의 일부 대형 건물이 리모델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일본이 한 25%, 미국이 한 전체 건설 시장의 20%, 유럽은 한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장은 아직 지금 태동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는 한 2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한 5년 후인 2005년도에는 전체 건설 시장의 한 15%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동, 신촌 등 오래된 상권 지역은 용적률, 주차공간 확보 등 건축법의 제한 때문에 같은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이용할 경우 현재 건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의 개보수가 가능해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 주차장법이라든지 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 거를 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건축 면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내부 조금만 수리한다 그러면은 그 투자 가치,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든지 임대를 할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부도 20년만 되면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무분별한 관행 때문에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래전에 건설한 복도식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형 아파트들은 외벽에 엘리베이터 공간을 만드는 대신 복도 쪽 벽을 허물어 방을 넓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융자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을 해서 주체별로 민간 부분, 그 정부에서 할 이런 것들 주체별로 마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특히 금년 하반기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 시범 사업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94%. 앞으로 2, 3년 안에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게 되면 신규 수요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택 공급에만 주력했던 정책에서 기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경제 흐름과 이번 주 전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동양증권의 장철 차장이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는 국내 자금 시장의